이제 성염색체한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앞 시간에 제가 단일인자 유전을 설명했거든요. 단일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인자 유전은 시험의 출제율은 낮은데요.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 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기 가로 할게요. 제가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이에요. 그래서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도 않고 연속적으로 표현형이 나타나고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개체수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키라고 합시다. 키. 그러면 여기가 작은 키도 있을 것이고 중간 키도 있을 것이고 큰 키도 있겠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개체수, 이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무슨 곡선이라고 그러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는 게 다인자 유전이고요. 다인자 유전은 들어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키, 몸무게, 피부색. 엄마 아빠는 굉장히 마르셨어요. 살이 안 찌셨는데 만약에 내가 밤마다 야식을 먹어요. 그럼 몸무게 늘겠죠. 피부색만 결정하는 유전자가 1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백인으로 태어났는데 흑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떤 여자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멜라닌 색소를 주사 맞고 피부를 태웠어요. 그래서 남들이 흑인인 줄 알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 유전이다? 다인자 유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제가 성염색체한 유전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설명할 건데요. 실제로 이론으로 이거는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실제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제가 1대1로 해드리고요. 일단 개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절대 개념이 어렵거나 많진 않아요. 성염색체한 유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성염색체는 X염색체랑 Y염색체가 있죠. 그래서 X염색체한 유전을 아래에 보이는 반성유전이라고 해요. 왜 반성유전이라고 부르냐면 반대 성에게 영향을 줘요. 이를테면 엄마가 생맹이면 아들은 100% 생맹이고 만약에 뭐 이를테면 딸이 생맹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물론 이제 딸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빠가 주었을 확률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 X염색체상의 유전이 반성 유전이고요. Y염색체상의 유전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질 않아요. Y염색체상의 유전은 우리가 한성 유전이라고 해서 왜 한성 유전이냐면 한 가지 성한테밖에 안 나타나요. 즉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거고 이제 이런 유전으로는 귀 속 털 유전. 귀 속에 털이 길게 빠져나오면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반성 유전도요. 우성 유전은 설명하지 않아요. 피부 얼룩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야 배우시는 거고 여기서는 생맹하고 혈우병 두 개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생맹 정도밖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사람의 성은 22쌍의 무슨 염색체랑 그렇죠. 22쌍의 상염색체랑 한 쌍의 성염색체가 이제 사람한테는 있는데 한 쌍의 성염색체 때문에 남녀 성별이 구분되죠. 여성은 XX고요. 남성은 XY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한 유전은 즉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반성유전에서 설명할게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반성유전은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상에 있기 때문에 남녀에 따라서 빈도수가 달라요. 이 생맹하고 혈우병 알아두시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두 개는 열성 유전을 해요. 열성 유전이라는 건 뭐냐면 유전자가 이제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정상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맹이라는 거는 대부분 시험에서는 동양인은 무슨 생맹으로 나오냐면 적록 생맹으로 나올 거예요. 녹색과 붉은색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생맹 유전자가 X염색체상에 있으며 성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구성이 XY인 남자는 엄마한테서요. 아빠는 어차피 Y염색체를 주지만 Y염색체에는 생맹 유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가 생맹이라면 100% 이 남자는 어머니한테서만 생맹 유전자를 하나만 받아도 생맹이 돼요. 그래서 남자한테 불리하죠, 생맹은. 그런데 여성은 XX 두 개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정상이어도 정상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 만약에 생맹으로 태어나려면 만약에 생맹 유전자를 다시라고 할게요. X-X인 사람이랑 그
그 다음에 요 밑에다 쓸게요. x 다시 x 다시.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 x 지금 다시가 제가 생명인 유전자라 그랬죠. 생명 유전자를 이렇게 갖고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태어나요. 이렇게 정상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상입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정상으로 태어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인자라고 합니다. 이 보인자를 찾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고요. 여성의 경우는 이렇게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정상인 남자죠. 여러분들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요. 이렇게 유전장을 이렇게 써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유전장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녀를 먼저 보고서 역으로 부모의 유전자형까지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때 정상 남자랑 그 다음에 생맥 남자랑 생맥 여자부터 표시를 하시는 게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정상 여자는 보인자까지 이렇게 두 종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세 개를 먼저 표시하는 게 편한데 정상 남자 이 여자가 보인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생맥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는 엄마가 생맥 유전자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줄 수 있는 생식세포 두 종류, X정자, Y정자. 근데 난자는 한 종류밖에 안 나와요. X난자. 그런데 난자가 이제 여기서 정상 X난자랑 생맥 유전자를 갖는 X난자죠. 그럼 이들이 이렇게 수정이 됐을 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정상 딸, 그 다음에 정상 아들, 생맥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자녀 중에서 지금 봅시다. 문제에서 만약에 자녀 중에서 생명이 태어날 확률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4명 중에서 하나가 나왔으니까 4분의 1이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그 딸이 생명일 확률 이렇게 나와요. 딸이 생명일 확률. 그러면 일단 딸은 태어난 거고요. 딸은 태어난 거고 그 중에 생명 없죠. 그럼 딸이 생명일 확률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태어난 아들이 또는 남동생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생명일 확률 그러면 전체에서 생명을 따지면 안 되고 생명인 아들만, 즉 아들 중에서 생명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50%예요. 2분의 1이죠. 이런 것도 제가 나중에 개별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혈우병의 경우도 생명하고 똑같아요. 즉 유전자가 X형체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에 대해서 열성형질이고 그 다음에 똑같죠. 만약에 남성의 경우 XY면 정상으로 태어나고 X-Y면 혈우병. 혈우병은 피가 안 굳으니까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XX면 정상으로 태어나고 X-X면 보인자로 태어나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혈우병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X-X를 갖는 혈우병을 갖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공격을 해서 죽여버려요. 뱃속에서 표현이 조금 그런데 뱃속에서 유산이 돼요. 그러니까 모체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로 여자 혈우병이 유전적으로 혈우병인 경우는 이제 태어날 수가 없고 남자 혈우병 환자가 주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성 유전은요. 앞에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성에서만 나타난다. 즉 Y염색체죠. 즉 남자에서만 나타나고요. 귓속털 과다증이 있다. 옛날에는 대머리가 한성 유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머리도 요새는 다인자 유전에 속해요. 왜냐면은 원인이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모발에 두피에 뭔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